안녕하세요. 과학지적인은 새 과지세입니다. 표준 모형 0편을 올리고 나서 벌써 2주가 넘게 지났네요. 제가 요즘 바쁘게 날아다니느라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표준 모형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으로 양자장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자장론이라는 단어를 둘로 나눠보면 양자와 장론으로 나눌 수가 있죠. 결국에는 장을 양자화한 이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장이라는 거는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처럼 어떤 공간에 퍼져 있는 물리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넓게 보자면 온도 분포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장론은 이 공간에 퍼져 있는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양자역학적으로 다루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양자역학, 양자화라는 과정은 한두 마디로 쉽게 정의내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장의 양자화를 생각하는 거는 바로 생각하긴 좀 어려우니까 입자의 양자화를 다루는 양자역학부터 살펴볼게요.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입자가 파동이다, 이런 말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모든 입자를 상태, 스테이트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상태를 알면 입자의 위치 분포, 속도 분포, 에너지 분포 이런 것처럼 저희가 알고 싶은 모든 물리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가장 흔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상태는 에너지 고유 상태라는 건데요. 입자의 에너지가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입자의 에너지라는 게 고전역학으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죠. 네,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잠깐 차치하고 운동 에너지가 입자의 속도 제곱에 비례를 하는데 입자의 속도에 상식적으로 특별한 제약이 없으니까 보통은 입자가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경우에 이 에너지 고유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들은 연속적인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불연속적인 특정한 값들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양자화된 에너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을 거고 그 낮은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들이 많이 있을 건데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고 에너지가 이거보다 높은 상태들을 들뜬 상태라고 부르죠. 좀 더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양자장론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바닥 상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들뜬 상태들이 있게 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재미있는 차이점은 양자역학과 양자장론에서 이 에너지 상태들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보통 입자의 개수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정해진 개수의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까 설명드린 상태, 스테이트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분포를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입자는 양성자와 전자가 있죠.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전기적인 인력을 통해서 돌아다닐 텐데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동함수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이 바닥 상태는 입자의 에너지가 가장 낮다, 다시 말해서 입자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양자장론은 입자가 아니라 공간에 퍼져 있는 장에 대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양자장론에서도 결국엔 입자라는 개념이 들어올 텐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양자장론에서는 입자의 개수라는 게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장론에서 바닥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떨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을까요? 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입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겠죠. 자, 그래서 양자장론의 바닥 상태는 다시 말해서 진공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장론에서 보통 바닥 상태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고 그냥 진공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럼 아까 양자장론은 그러면 입자를 다루는 이론이 아닌데 아까 양자장론에서 입자라는 개념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입자는 무엇이냐? 놀랍게도
이 진공 상태, 바닥 상태가 아닌 나머지 에너지가 높은 들뜬 상태를 바로 입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공 근처에서 이 작은 에너지로 들뜬 상태들이 입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장이 에너지를 가졌다고 해서 이걸 입자라고 볼 수가 있는가? 자,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자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들뜬 상태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제가 좀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을 합쳐서 4차원의 시공간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유명하죠. 그러면 이 4차원 시공간에서 한 점은 무엇일까요? 공간과 시간을 합쳤으니까 시공간에서의 한 점은 시점과 위치를 둘 다 특정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공간상의 특정한 한 점을 고정한 상태로 가능한 좌표 변환이 있을 텐데 이런 좌표 변환을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가능한 좌표 변환은 총 6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3개는 아까 고정한 그 위치를 중심으로 공간상에서 회전하는 변환이 되겠습니다. 공간상의 회전축이 총 3개이기 때문에 회전 변환 3개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거는 시공간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고 그냥 3차원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변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할 게 없고요. 나머지 3개는 로렌츠 부스트라고 하는 변환이에요. 로렌츠 부스트는 관찰자의 속도를 바꾸는 변환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변환 전에는 멈춰 있었던 관찰자가 변환 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회전 변환과 관찰자 속도 변환은 사실 상대성 이론으로 가지 않아도 고전역학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환인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넘어와도 개념은 똑같지만 그 변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인 디테일만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물리학은 누가 관찰을 하더라도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양들이 중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로렌츠 불변양 혹은 로렌츠 스케일러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4차원 시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물리량들은 4개의 성분을 가진 4차원 벡터로 표현이 돼요. 자, 이 4차원 벡터는 그러면 시간 성분 하나, 그 다음에 공간 성분 3개가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로렌츠 불변량은 시간 성분의 제곱 빼기 공간 성분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4차원 벡터를 생각을 하더라도 시간 성분 제곱 빼기 공간 성분 제곱을 하면 로렌츠 변환을 해도 변하지 않는 로렌츠 불변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자 물리학에서는 빛의 속력을 1로 놓는 계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수식에서 빛의 속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1로 보고 생략을 하는 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로렌츠 불변량에서도 공간 성분과 시간 성분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은 빛의 속력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도 1로 간주를 하고 생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서도 거의 항상 빛의 속력을 1로 두는 표기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저희가 볼 4차원 벡터는 바로 에너지 운동량 벡터인데요. 여기서 시간 성분이 에너지는 하나죠. 그리고 공간 성분이 운동량은 방향이 3개예요. 그러면 로렌츠 불변량은 에너지 제곱 빼기 운동량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불변량이 바로 질량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m인 입자는 항상 에너지 제곱 빼기 운동량 제곱이 m 제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운동량을 0으로 두면, 그러니까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에너지와 질량이 같아지겠죠. 이게 바로 E는 mc 스퀘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더 재미있는 현상이 많지만 오늘 필요한 건 이 정도겠네요.
네, 이제 다시 양자장론으로 돌아와서 양자장론의 들뜬 상태들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전체적인 운동량이 0인 상태를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운동량이 0이 아니라면 로렌츠 부스트를 통해서 운동량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보다 보면 운동량이 0으로 보이는 그런 속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양자장론에서는 양자역학과 달리 에너지의 분포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라면 고체에서의 에너지 띠 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들뜬 상태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진공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로 낮은 에너지 상태죠. 자, 이 상태와 진공 상태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에너지를 델타 E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진공 상태 위로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다시 말해서 델타 E가 0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델타 E가 0이 아닌 경우를 보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다시 로렌츠 부스트를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 상황을 움직이면서 본다면 운동량이 생기면서 이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양자장론은 앞으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모순되지 않게, 다시 말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잘 맞도록 그렇게 이론을 전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에너지 제곱 빼기 운동량 제곱은 로렌츠 불변량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0인 상태에서 이 에너지가 델타 E였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질량에 해당을 하겠네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진공 상태와 바로 그 위 에너지, 이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를 질량 간극, 매스 갭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들뜬 상태가 이 질량 간극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상태라고 해석을 해서 저희는 이 질량이 델타 E인 입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더 높은 에너지에 들뜬 상태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은 입자가 여러 개인 상태라고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델타 E가 0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제가 앞서 말한 논리대로라면 질량이 0인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빛의 입자인 광자는 질량이 0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질량이 0이면 이 입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광속불변의 원리,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어디서 보더라도 항상 똑같다,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입자의 정지 상태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빛이 멈춰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없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광자 하나가 있는 상태는 운동량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가정과는 약간의 논리적인 모순이 있게 됩니다. 운동량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광자 두 개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광자 두 개의 각각의 운동량은 0이 아니지만 합하면 총 운동량을 0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빛의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가 얼마든지 0에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질량 간극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빛의 양자와는 생각보다 이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는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양자장론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양자장론은 장을 양자화하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바닥 상태를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이 진공 근처에 있는 들뜬 상태들을 입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